시간에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뇌과학연구원 양현종 부원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명상을 통해서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명상이나 이 신체 활동이 우리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치매 예방에는 도움이 되는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보통 명상하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지 건강과 명상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네, 오늘 강의에서 많이 이제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 마음을 관리하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인지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인지 기능과 또 치매 예방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강의 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5년이 되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노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우리 뇌의 크기는 조금씩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65세 인구 중에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적용하셔서 건강한 인지 기능을 가진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이 명상과 신체 활동이 어떻게 우리 인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65세 인구 중에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 인구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2025년이 되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죠?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치매에 대한 이 치매 증가율이 상당히 이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노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우리 뇌의 크기는 조금씩 작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상적으로 아무런 질병이 없어도 그런 현상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이 위축되는 속도가 뇌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뇌의 부위별 명칭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2가지만 여기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뇌 껍질 부분, 뇌 겉부분에 약간 색깔이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껍질 P자를 써서 이 부분을 피질이라고 합니다. 또는 회색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리고 더 안쪽을 보면 약간 더 하얀 밝은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백색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회색질과 백색질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뇌 사진을 MRI 뇌 사진을 찍으면 이 뇌가 얼마나 이제 줄어들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전체 인구 대비에 이제 건강한 사람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뇌가 얼마나 이제 줄어드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MRI 사진 분석에 의해서
뇌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한 연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중년에 들어서면서 이 노화 과정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중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상자, 그러니까 평균 20년 이상 상당히 오래 명상을 한 것이죠. 이 그룹과 그리고 명상을 한 경험이 없는 그룹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각각 51세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뇌 나이를 분석해 보니 명상을 했던 사람들은 평균 7.5년 뇌의 나이가 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에 이 뇌의 노화 속도, 그러니까 뇌가 얼마나 이제 위축되는지 줄어들어 가는지를 이 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이 명상을 한 사람들은 이 노화 속도도 줄어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의 나이가 더 젊어지고 그리고 노화 속도도 더 천천히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이 명상자들이 그러면 이 뇌의 위축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했더니 그것은 아닙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노화와 함께 이제 뇌의 회색질의 위축이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속도가 건강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이제 감소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이에 영향받는 뇌의 영역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영역들도 줄어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에 의해서 우리 뇌의 노화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연구가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색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은 이 백색질, 아까 뇌 그림에서 조금 안쪽에 이제 조금 더 밝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백색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왼쪽 사진에 기린이 있죠. 야생에서 기린이 이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이파리를 먹고 있죠. 기린 키가 어느 정도 클까요? 많이 크죠. 네, 아주 많이 큽니다. 한 4m에서 5m 정도 성인 기린 키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뇌는 어디 있을까요? 기린의 뇌는 머리에 있겠죠. 아주 높이 이제 다리에서 뇌까지 거리가 그러면은 4m에서 5m 정도 된다는 것인데 이 야생에서 기린이 이파리를 먹다가 멀리서 사자가 오는 것을 봅니다. 사자가 또 기린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천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뇌에서 발에게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빨리 도망가라는 명령을 내릴 텐데 세상에 4m에서 5m나 긴데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살아남겠죠? 네, 이렇게 키가 큼에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농구 선수들이 키가 아주 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뇌가 여기 있는데 우리보다 키가 크다고 해서 몸이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기린도 몸이 큼에도 불구하고 뇌가 내리는 명령을 아주 신속 정확하게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이제 신경계의 구조가 바로 수초 또는 미엘린이라는 이 구조인데 여기 오른쪽 이제 위쪽 사진을 보시면 신경세포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 하나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우리 이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핵이 있는 곳을 세포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쭉 이제 길게 나와 있는 것이 신경세포의 축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보가 이제 정기적 신호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우리 몸이 너무 길다 보면 기린의 몸처럼 이렇게 길다 보면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시킨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수초 구조인데 여기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수초 구조가 이 축색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죠. 그래서 수초 구조는 지질 성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절연 상태를 만듭니다. 그 감싼 부분을 절연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호가 가다가 여기에 비약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핑을 하면서 빠르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발달시켜서 몸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이제 사람의 뇌가 있는데
회색질이라고 된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백색질이라고 된 부분이 있죠. 뇌 중앙 부분에 이 부분이 이 축색 이제 수초 구조가 많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은 약간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백색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색질은 이 신경세포의 이 세포체 핵이 약간 있다고 했죠. 유전 정보인 DNA가 많이 있어서 약간 눈으로 보면은 약간 회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회색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색질이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이 백색질이 이제 온전하게 있는 것, 이제 손상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기에 손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뭔가 마비가 오거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또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는데 뭐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데 모든 것에 이 백색질 온전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인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더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수록 아까 뇌가 이제 크기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백색질도 그렇고 회색질도 그렇고 약간씩 감소가 일어납니다. 나이와 함께. 그런데 이 회색질이 작아지기 전에 백색질이 먼저 작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년이 되면서 이런 백색질 온전성 감소가 이제 시작되게 되고 나이와 함께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게 되는데 이 치매에서도 이것이 관찰이 됩니다. 회색질이 먼저 붕괴되기 전에 이 백색질의 붕괴가 먼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그 조금 초기 병리로서 이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색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인지 능력 저하도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이 명상과 이 뇌의 구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졌었는데 이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이 백색질 온전성이 이제 노화와 함께 감소하는데 그 감소하는 비율이 더 줄어들어 있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아주 장기적으로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의 뇌를 보았을 때 이 뇌 네트워크 전체, 뇌 전체 영역에 있어서 백색질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있었고 그리고 또 20년 이상 이제 진행한 사람들을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를 보았을 때도 이 백색질이 뇌량의 백색질이 더 증가해 있었다고 합니다. 뇌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좌뇌와 우뇌가 있죠.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이 신경 다발을 뇌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축색 다발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수초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아주 빠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뇌에서의 정보 전달이 이 명상을 한 사람들이 더 빠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명상에 의해서 이렇게 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럼 기능적인 변화는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과 또는 명상을 활용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인지 기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또는 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져서 오늘은 이 연구 결과들을 다 이제 총합한 그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1개의 연구, 거기에서 3,551명의 60세 이상의 성인들의 데이터가 지금 정리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인데요.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 명상이나 명상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움직임, 이런 이제 심신 운동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지 기능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세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을 하고 계시죠? 이 주의 집중하는 기능 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고 싶어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이제 여행에 직접 가기 위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갈 거야.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갈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 이제 집행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인지,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이제 무언가를 기억하는 단기 기억,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3 더하기 5를 계산을 할 때 암산을 하죠. 그런 연산을 하는 작업 기억, 그리고 언어적인 유창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지 기능에 들어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런 이제 세부적인 인지 기능이 이제 증가하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 많은 연구 결과들을 총합한 결과를 보면, 여기에서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고, 또 경도인지 장애. 경도인지 장애는 이제 치매 전 단계로 치매는 아직 아니지만 인지 기능이 약간 이제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고, 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명상을 이용해서 인지 기능 향상에 가장 큰 효과를 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어느 사람들이었을까요? 경도인지장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장애라는 건 치매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노력하고 정말 건강에 이제 노력을 해야 이제 치매로 이제 진전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것이 진전이 되는 것을 늦출 수가 있는데, 이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명상이나 명상적 움직임이 들어간 것을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인지기능 향상에 가장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 지속 기간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명상을 수행해야 인지기능이 좋아져 있을까라는 것이었는데, 어느 정도 해야 좋아져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이 12주 미만 또는 이제 13주 이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3개월이죠. 3개월 이상 이 명상을 진행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이 효과적인 인지기능 향상의 그 결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 명상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3개월 이상 꾸준히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 횟수, 일주일에 어느 정도 많이 해야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느냐 했을 때 3회 이상을 해야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또 훈련 시간은 45분에서 60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생활에서 이 명상을 이제 정말 건강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자 했을 때,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활용을 하고자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이제 분석을 하였는데, 이 명상이라고 해도 명상적 움직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적 명상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아까 그 인지 기능에도 다양한 세부 요소들이 있다고 했죠. 뭐 단기 기억, 뭐 작업 기억, 뭐 전반적 인지, 뭐 주의, 집행 기능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명상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더 기능을 향상시키는 종류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적 명상인 경우에는 이제 정자 명상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의나 이제 전반적 인지나 작업 기억에 더 효과가 있었고, 이제 움직임 명상, 뭐 기공이나 타이치나 요가 등의 이제 움직임 요소가 들어가 있는 명상의 경우에는 뭐 집행 기능이나 뭐 처리 속도나 단기 기억에 이제 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정적인 명상과 움직임 명상을 병행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활용을 한다면 이 다양한 종류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이제 혼합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정말 이 명상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젊은 나이대 또는 청소년기는 어떨까요? 도움이 될까요? 명상을 하라고 하면 잠을 자버릴까요? 네. 청소년기에 어떨까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10대 후반의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무작위 배정 시험으로 이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이제 3주간 명상 움직임을 하게 하였는데요. 9분, 하루에 9분, 그리고 2회,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것을 이제 매일 진행을 하였고, 또 한 그룹은 그 시간 동안에 휴식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전하고 사후에 측정을 하였고, 작업 기억을 측정하면서 뇌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사전에 이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각 그룹의 아이들의 작업 기억의 능력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는 이 명상 움직임을 수행한 그룹이 이 작업 기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제 뇌파의 상태도 연동해서 변화하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나 이 명상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인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아이들이 싫어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움직임적 요소를 이제 넣어서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 기능 중에서 이제 집행 기능과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것인데요. 먼저 집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집행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행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죠. 여행을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고 뭐 교통수단도 정해야 되고 뭐 예산도 짜야 되고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갔다 올지 여러 가지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이 기획하고 그리고 달성할 수 있는 행동들을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행하는 능력, 이것을 집행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또는 학교에서 리포트를 쓸 때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집행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 집행 기능은 뇌의 다양한 이제 뇌 영역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앞쪽에 있는 이 배회측 전전두엽, 화면에서 보시는 빨간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이 배회측 전전두엽이 이 집행 기능의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 연구에서 이 명상에 의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노란색으로 된 부위는 이제 우리 뇌인데요. 노란색으로 된 부위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디폴트란 말 아시죠? 우리 뇌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집중하고 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있습니다. 뭐 공부하고 있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 이 영역이 바로 디폴트로 활성화된다라고 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실선으로, 칼라풀한 실선으로 이 영역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은 아까 신경세포에서 본 축색에 해당하는데요. 서로 이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3일간 이제 집중 명상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명상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3일간 집중 명상 훈련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휴식 상태에서도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뇌 촬영을 하였는데 아까 집행 기능이 중요한 배회측 전전두엽과 그리고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하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에는 이제 그 뇌가 어떻게 뭐 활성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명상 훈련을 3일간 계속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냥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명상을 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뇌를 측정해 보았더니 뇌가 변화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있지 않는 순간에도 뇌의 상태가 변화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여 있었냐 하면 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 훈련을 지속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뇌 상태가 효율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 기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치매에서 가장 이제 많이 손상되는 영역인데 이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이 뇌의 구조가 그림에서 보시듯이 해마입니다. 이 해마, 우리 뇌 중앙에 있는 해마인데 해마가 큰 사람은 조금 더 인지 기능이 이제 향상되어 있다라고 하고 치매에서는 해마가 더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경우에 이 관찰을 했을 때 뇌에서 해마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을 했을 때 해마 크기가 빠르게 감소되는 사람은 이 경도인지 장애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전환되는 이제 위험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거나 이제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이 해마 크기가 이제 빠르게 감소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인지 기능이 훨씬 더 빠르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 해마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인지 기능의 능력과 상당히 기억 능력과 상당히 이제 연관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뇌에서 이제 이 뇌는 치매의 병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해마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이 해마의 크기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해마 크기를 우리가 확장시키거나 또는 해마가 감소되는 것을 역전시키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우울이나 불안 등의 기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만성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수면을 잘 취하지 못했을 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우리에게 또 만성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노화에 따른 해마 위축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만성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는 보통 그냥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가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이제 시상 하부에서 뇌하수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정보를 보내고 또 뇌하수체에서는 여러분의 혈액으로 스트레스 받았다는 정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혈액을 통해서 부신으로 가서 부신 피질에서 그 정보를 받으면 코티졸을 분비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티졸이 분비되어서 이 코티졸이 혈액으로 분비되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몸을 흐르고 가다가 이제 다시 뇌로 들어가서 이게 뇌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충분히 분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비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뇌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코티졸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뇌로 코티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티졸을 분비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 코티졸이 혈액의 코티졸이 농도가 높겠죠. 그래서 뇌로 들어가는 코티졸의 양도 높아지면서 해마의 세포가 이 신경세포가 코티졸이 독성으로 작용하면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의 이제 세포들이 죽기 때문에 당연히 크기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해마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대뇌 피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인에 비해서 이런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또는 뭐 알코올 남용 등의 경우에 건강인에 비해 8%에서 10%나 해마가 감소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명상의 효과가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명상을 한 사람들은 이 해마 위축에 대해서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해마 크기를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보고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연구를 보자면 평균 나이 38세의 건강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한 그룹은 이제 8주간 마음 챙김 명상을 하루 평균 27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그냥 사전 사후로 이제 뇌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이 8주간의 명상 훈련에 의해서 이 명상 그룹에 참가한 사람들은 해마의 회색질 밀도가 증가하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해마의 신경세포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명상을 장기간 수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8년 이제 진행한 사람 그리고 20년 진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해마 크기가 증가해 있었고 해마의 회색질 밀도가 증가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8주 정도 수행을 하면 해마 크기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이고 해마의 밀도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수행한 사람들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상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했는데 종류에 따라서는 그럼 어떨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연구들을 이제 종합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21개의 연구를 종합하여서 분석을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해마를 포함하는 8개의 뇌 영역이 일관되게 변화하여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이 해마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보여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명상이나 명상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또 뇌 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인지 기능에는 명상 이외에도 다른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인자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남은 시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시니어란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80대나 90대가 되어서도 이런 노인성 질환 없이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 신체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 신체 활동의 이제 횟수라든지 그런 것이 높을수록 치매 위험이 감소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로 한번 보시면 18개의 그 무작위 배정 시험을 이제 합친 연구입니다. 여기에서는 802명의 치매 환자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 활동이 증가할수록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았고 특히 유산소 운동, 걷기라든지 이제 달리기라든지 이런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인지 기능이 향상되어 있었고 또 유산소 운동과 비유산소 운동을 결합했을 때에도 인지 기능이 향상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의 연구를 가지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109명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시험을 하였는데 세 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주 2회 근력 운동과 또 주 2회의 걷기 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주 4회 걷기 운동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주 4회 사회적 만남을 하였는데 이것을 매회 30분 9주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만남을 한 그룹에 비해서 이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인지 기능, 다양한 종류의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어 있었고 또 다양한 종류의 운동 능력도 향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만 한 그룹은 이 사회적 만남을 한 그룹에 비해서 인지 기능 중에 집행 기능만 향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이렇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수행하면 다양한 종류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먹을 한번 쥐어 보시겠습니까? 네, 이 손의 힘이죠. 철봉을 할 때에도 이 손의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손의 힘을 악력이라고 하는데 이 악력이 클수록 인지 기능이 높다라는 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냥 손의 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상반신의 근육의 힘을 대표하는 이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력이 클수록 인지 기능이 크다. 그러니까 근력의 힘이 클수록, 근육의 힘이 클수록 이제 인지 기능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육의 힘을 어느 정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 인지 기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앉아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장기간 우리가 앉아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를 하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뭐 회의를 하든지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인지 기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연구에서 이 6,359명의 성인 남녀에 대해서 2년간 조사를 하였는데 이제 TV 시청 시간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TV 시청 시간을 조사하였긴 하였지만 앉아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 시간이 길수록 인지 기능이 감소되어 있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1,449명에 대해서 65세에서 79세를 21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냥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유시간에 앉아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간에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TV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유시간에 신체 활동을 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2배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V를 본 사람들보다 신체 활동을 하면 치매 발병률이 2배나 더 감소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 또 인지 기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바쁜 시간에 명상도 해야 되고 또 몸도 움직여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지 않는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움직임 명상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뇌파진동 명상인데요. 우리가 노화나 이 치매에서 이 이제 전전두엽에 이제 뇌의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 서울대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뇌파진동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내측 전전두엽에서 회색질과 백색질이 두꺼워지는 효과를 보았는데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이제 움직임 명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자면 이제 고개를 먼저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어지러움증이 있으시다면 고개를 돌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이제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복부 중앙을 이제 마치 북을 두드리듯이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두드리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이런 방법에 그리고 의식은 이제 복부 중앙에 집중을 하면서 하는 명상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체 움직임을 동반한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 천천히 할 수도 있고 빠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것을 하시면 이제 움직임 명상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끝난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몸에 집중을 하시면서 이제 호흡 명상을 하시거나 이제 자신에 대한 이제 밝은 이미지를 갖는 그런 명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을 항상 이제 복부 아래에 두셔야 이렇게 이제 어지럽지 않고 이제 집중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제 명상과 신체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적용하셔서 건강한 인지 기능을 가진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내가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또 치매를 걸려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가족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명상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귀담아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꾸준히 명상을 해온 사람들이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 건강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막 명상을 시작한 분들도 뇌 건강에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강의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최소 이제 3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분명한 뇌의 변화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작하면 내일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뇌가 변화하는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는 걸 추천하는 거군요. 사실 제가 며칠 전이 아니고 몇 년 전쯤에 멍때리기 대회라는 걸 매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멍때리기 대회, 뭐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불멍하는 것, 뭐 이런 다양한 멍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유행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또 뇌에도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 멍을 때린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정말 잘하면 이 멍 때리는 사물과 또는 멍 때리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명상 상태가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라일체의 경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말 아주 이제 효과적인 명상의 방법 잘 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좋은 명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멍 때리고 있는 거 어찌 보면 명상의 좀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멍 때리기로 명상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멍 때리기 자체가 사실 생각 없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뇌는 또 평온을 주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멍 때릴 때 막 잡념이 막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멍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멍 때리는 상태에서 정말 이제 뇌가 고요해지고 명상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멍 때리기에 명상자를 붙여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멍 때리기 명상 한번 일상에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다음 주에는 이 명상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역이나 염증이나 이제 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명상을 좀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의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지혜 다락방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